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여파로 코스피가 3.6%, 2,7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컸죠. 4.2%가량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들만 일부 종목 상승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었지만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 나가고 있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 증시콜라텍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철입니다. 자, 증시콜라텍인데 사실 이제 춤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해야 되는데 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 제롬 파월 의장이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어제 막 그때만 해도 그 낮에만 해도 야,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온다. 이제 한 8월, 9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굉장히 크면서 야, 이제 시장 환호한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뭐 미 증시 자체는 애초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야,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도 올라갔었습니다. 뭐 나스닥,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고점 계속 경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준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주면 좋겠으나 힘이 좀 없긴 했으나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이없는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긴 할 테지만 이 뭐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뭐 그 긍정적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뭐 버블이 꼈다. 예전에 뭐 닷컴 버블처럼 우리가 코스닥이 2,800 막 이래 간 게 아니잖아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2,800 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2,600, 2,700, 2,800 이래 갔던 시절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큰 버블이 껴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들어올 것이다. 뭐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낙관론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인텔의 실적 쇼크 뭐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체적인 뭐 중화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앵커님. 네.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악재들이 겹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골라야 할까요?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전가하시는 그쵸.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거꾸로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경기 방어주.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어떤가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딱 고민을 했던 게 정말 괜찮은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조금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치제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필수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말 그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수요가 계속 끊이게 되는 그런 필수제를 공략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공략주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으로는 꾸준한 그런 상승 곡선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시청을 쭉 하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빠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오늘은 이 필수 소비재 쪽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필수 소비재 쪽, 경기 방어가 되는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함께 다음 주 시장 잘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너무 힘들었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오티얼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공략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 시장은 다 짚은 거 아닌가요? 장난입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네네네. 게 지난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반도체주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SK하이닉스 고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고점이었는데 네. 제가 이게 앵커님이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데 제가 나쁜 이야기 제 디스를 셀프 디스를 좀 해보자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이다. SK하이닉스 약간 빠지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그 옆에 산하에 있는 뭐 하청업체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게 아직은 시기상조였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아래 공포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ARM이라는 기업이 암이라는 기업이 20% 가까이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로 빠졌는데 자 이게 심각하게 사실 제가 뭐 반도체주는 다시 좀 봐야 할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정말 많이 고점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한 10% 오늘 10% 빠졌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한 4%. 4% 시가총액 몇 조가 날라갔지. 어쨌든 상당히 많이 날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선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젠슨 황도 어프루브드라고 싹 썼잖아요. 허가한다. 이거 아주 승인한다. 괜찮다. 삼성전자의 HBM 같은 경우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라든지 관련 섹터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관련 반도체 뭐 웨이퍼라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뭐 웨이퍼 이송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조금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앵커님? 그리고 네네.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셨죠. 필수재. 네. 필수재가 뭔가요, 앵커님? 꼭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오늘 꼭 제가 전문가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네. 그럼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네네. 음식료도 있을 것 같고 거주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간의 정말 그 기본적인 필수 욕구를 채워주려면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쵸? 거기에서 사실 요새 이제 옷이 없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우리나라에는 뭐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이는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집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집 같은 경우에 뭐 건설이라든지 뭐 요새 그 청약이 잘 되어 있고 뭐 네. 몇백만 호가 남아 있다, 비어 있다, 뭐 청약 뭐 요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건설주들은 제가 봤을 땐 아직은 조금 이르다. 제가 봤을 땐 건설주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검단이라든지 뭐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이슈들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섹터도 건설을 할 때 이런 이야기 하면은 1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시간을 봤는데 벌써 한 10분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자, 필수재가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래 공포. 아래 공포가 뭘까?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뭐 아래 공포가 떠오른다 뭐 이런 글들은 좀 보셨을 겁니다. 그 아래 공포가 뭐 리세션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 침체가 왜 이렇게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스피디하게 진짜 속성으로 쉽게 안내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관련주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방어주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불안감에 대해서 이런 불안감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시장이 힘들어서 허리띠 동요 매야겠다. 허리띠 졸라 매야겠다. 우리 필요한 것만 사자라고 했을 때에 끊이질 않는 수요. 식품 관련주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그런 녀석들은
적당한 매출을 꾸준히 유지를 해요. 심지어 뭐 러시아랑 그런 전쟁 터졌을 때는 큰 상승폭도 기대를 할 수 있었죠. 그때는 뭐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K라면에 대한 글로벌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그 네임밸류가 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뽕이 많이 차오르는데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제 음식, 야, 그 외국인들이 김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김밥이 냉동김밥도 되게 잘 팔린다고 하고요. 냉동김밥이요? 네. 냉동김밥 미국에서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고. 뉴욕에서요? 미국에서. 아, 네. 미국에서. 네, 그리고 라면도 네네.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냉동김밥 드셔보셨나요? 냉동김밥은 안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굳이 냉동김밥을 먹을 그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딱 그냥 지나가다 김밥 뭐 실시간으로 해주시는 김밥을 그쵸, 그쵸. 많이 먹죠. 와, 아주 맛있는 김밥들이 참 많습니다. 뭐 돈가스 들어가고 새우 들어가고. 네. 자, 또 딴 이야기로 새는데 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론은 네. 이런 그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 낙폭이 굉장히 커지거나 삼성전자 뭐 당장 쓰러질 기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막 400조, 500조 이렇게 되는 그런 기업들도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녀석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재가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뭐 큰 폭으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뭐 매출이 잘 나오니까 스무스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필수 소비재를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수 소비재, 꼭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관련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낙폭을 키우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식품주, 이러한 경기 방어주들은 잘 방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경기 방어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경기 방어주, 그 안에서도 식품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생방송 중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식품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종류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순서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좀 먼저 갔어요. 네. 제가 먼저 가서 혼자 막 떠들다가 그쪽 좀 멀리 갔는데 네. 다시 차근차근 돌아오자면은 경기 침체. 네. 이 경기 침체가 왜 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도 있고 싫어하는 분야도 있지만 정말 쉽게 어떻게든 쉽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경기 침체 불안감에 ARM이라는 기업이 애프터마켓에서 오늘 오후쯤까지 체크를 했을 때 19%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급락인데 사실 ARM이라는 그런 기업이 정말 큰 기업이죠. 뭐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쌍벽으로 이루는 그런 기업인데 뭐 반도체 설계하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다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엔비디아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최근에 고점을 크게 찍었다가 액면 분할도 하고 야 이거 더 싸졌다 막 들어가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20조였나 30조였나 그 투자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 종목도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크게 테슬라도 떨어지고 뭐 많은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경제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또 PMI라든지 뭐 구매 관리 지수 이런 것들이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경기 침체가 들어가겠구나. 코로나 그런 시기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겠구나. 지금 코로나 문제들도 뭐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코로나 뭐 변이해가지고 또 이제 환자가 뭐 5배 늘었다, 몇 배 늘었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호재들을 싹 다 엎을 만큼 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인텔이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이것만 봐도 사실상 야 그러면은 AI라든지 뭐 GPU라든지 NPU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설계하고 만드는 뭐 팹리스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싹 다 망하는 거 아니냐. AI 투자해가지고 인공지능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투자해서 우리가 이제 한몫 크게 챙겨보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익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돈을 벌어다 드리면은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쿠팡에서 풀필먼트를 하려고 원래는 이제 조금 기업들이 점점 크면은 야 그러면 이쪽 택배 같은 거는 아웃소싱 맡겨가지고 다른 업체에 껴가지고 그쪽에다가 하고 야 이거 제작하는 거 야 다른 그 파운드리 기업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에게 아웃소싱을 맡깁니다. 아웃소싱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돈을 그 기술주들이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럼 이제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이제 그걸 땡겨와야죠.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캐시카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NPU, GPU, CPU 그런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어긋날 것이다. 시기상조다. 한마디로 버블이 껴있는 상태다. 라는 그런 불안감에 어마어마하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예전 뭐 닷컴 버블 때처럼 어마어마한 버블이 껴있지는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함수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것들의 함수 그래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가는 그 성장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시장 자체가 약간의 그 조금 그 매도 물량이 잠깐 출회되는 거는 단기간의 이슈일 뿐이다. 제가 봤을 때 뭐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이전에 이 악재들은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을까. 매물대를 크게 소화를 하면서 큰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일단은 사실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 낙폭을 보시면서 내 계좌를 보고 한숨을 쉬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큰 걱정보다도 이렇게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오치얼이 알려주는 필수제의 비중을 조금 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훨씬 더 이겨내기 쉽지 않을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술주 위주로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더욱더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50분 동안만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이 AI 버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필수 소비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수혜주, 필수 소비재 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앵커님은 빵 좋아하시나요? 빵 너무 좋아하죠. 빵순이. 빵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밥 좋아하시나요? 빵 좋아하시나요? 둘 다 좋은데요. 네. 네. 상상해보지 않은 그런 대답이었고 그러면 네.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 좋아하죠. 그러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 셋 중에 네. 딱 나는 이것만 먹고 살고 싶다 하는 네. 게 있나요? 빵이요. 네, 빵순이로 딱 이제 증명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사실 뭐 빵, 밥 이를 보면은 네. 밥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이잖아요. 주식인데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밥에다가 뭐 반찬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적절하게 탄단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뭐 쌀은 당연히 뭐 있어야겠죠. 그런데 빵 같은 경우에는 빵은 위험합니다. 빵은 설탕 덩어리에다가 탄수화물 덩어리. 이게 정말 다이어트의 주적이죠. 다이어트의 주적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자, 필수제 중에 하나가 이제 라면으로 크게 부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라면이 생각보다 탄단지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음식이다.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데 옛날 삼양그룹부터 해가지고 네. 자, 나트륨 이야기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요. 나트륨 덩어리가 네. 나트륨 덩어리라보다 나트륨 국물이죠. 네. 나트륨 국물에 빠진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조금 함유가 되어 있는 그 면발을 먹는 건데 네. 지금 생각보다 그 국물만 먹지 않으면은 탄단지가 괜찮은가요? 고루고루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녀석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다 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기업인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열라면, 진라면, 진라면, 짜슐랭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기업이네. 사실 다 드렸죠. 왜냐하면은 요새 시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것만 봐도 오치열 이 양반이 이 종목을 가지고 왔구나. CJ가 아니고 농심이 아니고 이 기업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참 재밌는 게 라면이 유탕면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김에 환장을 했었죠. 네. 김에 전 세계적으로 김 요 작은 거에 단백질이 이렇게나 들어가 있다. 그 용량 대비 무게 대비 해가지고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더라라는 그런 이슈들이 크게 들어온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불닭볶음면 통해 가지고 불닭볶음면은 삼양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닭볶음면을 통해 가지고 통해 가지고 그렇죠. 불닭볶음면을 이제 시작으로 네. K 라면에 대한 네임밸류가 크게 올라갔다. 왜냐하면은 불닭볶음면은 앵커님 불닭볶음면 좋아하시죠? 근데 자주 못 먹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배가 좀 아프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불닭볶음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약간 맵찔이어가지고 네. 먹으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물론 이제 까르보 불닭 이런 건 좋아하는데 네. 또 삼천포로 빠집니다. 아니 자, 저희 지금 말하는 걸 식품 방송 좋아해가지고. 같아요. 그렇죠. 네. 홈쇼핑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밌게 보시고 경제 방송 맨날 뭐 CPI 이야기하고 뭐 재미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닭볶음면은 너무 매워서 이거 안 되겠다. 약간 조금 낮은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외국인들이 열라면을 찾고 열라면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열라면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나 신라면은 괜찮은데? 그 다음으로 좀 매운 거 어딨냐?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가 열라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짜슐랭이라든지 진라면이라든지 뭐 진순, 진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K라면 수출 증가 관련주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재밌는 게 유탕면의 수출 실적이 1년 만에 24%가 증가를 했어요. 1년 만에 24%를 증가를 했는데 이제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더 크게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성장률 한 20%에서 30%를 예상을 하는 건데 전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겠구나라고 그쵸?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쫙 체크를 했습니다. 유탕면 관련주들 뭐 그리고 김 관련주 식품이라든지 뭐 동원 FM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싹 체크를 해봤는데 이 기업만 안 올랐어요. 전문가님, 최근 네. 시장에서는 사실 네네. 이 실적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이러면은 주가도 급등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업은 아직 상승이 안 나왔나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오치열이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저점 종목을 딱 잡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점 종목인가요? 저점 종목이에요. 이거 너무 저점이고 애초에 그 밸류어 프로그램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조금 크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다른 기업들은 다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불닭볶음면 사람들이 1등만 생각하는 아쉬운 세상
1등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파는 데가 어디냐 해서 그 기업은 쭉쭉쭉 올랐거든요. 그쵸.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 올랐어야지.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그러면 이 녀석은 반드시 후발로 크게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도 계속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보면은 이 녀석은 뭐 불닭볶음면 후발주자로 충분히 쳐다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필수 소비재 안에서도 식품 쪽을 집중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낙폭을 키웠지만 다음 주 시장 대비를 잘 하셔야겠죠. 우선 K푸드 열풍에 라면과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라면이 확산 중이라고 하고요. 관련되어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아직 주가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이 필수 소비재 어떤 종목인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저점에 있는 종목들 공략 드린 바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유진 로봇 이러한 종목들 저점 매수 잡아주시면서 11%, 27%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필수 소비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제가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네. 사실 뭐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안내를 다 해드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욕심꾸러기다. 네. 나는 너가 직접 다 떠먹여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종목은 언제 사면 되냐, 이 종목은 언제 매도를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일단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좀 선호하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차트 전반적으로 매물대 자체는 아래에 많이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었는데 그런 녀석들을 싹 다 소화를 하고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온 게 6월 초반 중순까지. 그 이후에 쭉쭉쭉 빠졌었거든요. 이 이유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그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시장이 많이 쏠렸습니다. 뭐 마이코플라즈마 이슈라든지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이슈 쏠리고 기술주들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정말 건강한 조정을 받은 상태다. 뭐 기간 조정도 그렇고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지금 보시면은 121선 빨간 그 굵게 착 올라가는 그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잖아요. 요 녀석을 아름답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지지만 받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 자 지금 가격 보시면은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43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43만 원 정도인데 야 그러면 이 종목은 뭐 많이 못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주린이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주가의 가격은 액면가를 얼마나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상장해가지고 주식 가격을 다 쪼갤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예전에 한 200만 원대 있다가 막 5만 원대로 바뀌고 이번에 또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엔비디아도 막 이렇게 한 10분의 1 액면 분할하는 것처럼 이 기업도 액면 분할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용이해지면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20일 이동평균선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50만 원대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칼 손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업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제공해 주셔서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고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경기 방어주 안에는 좀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종목들이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도 있고 금융 쪽도 방어주라고 들었어요. 금융과 통신 이런 쪽도 있는데 꼭 이 필수 소비재 쪽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통 3사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쪽도 괜찮게 보시나요? 라고 했는데 네. 자,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앵커는 순간 이제 급해가지고 네. 물론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닙니다. 네. 이제 그쪽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사실상 그쪽 시장은 이통 3사 같은 경우에는 VR이라든지 6G라든지 이쪽은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핸드폰은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밥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보다는 조금 더 식품 쪽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까. 물론 요새 시장 좋죠. KT라든지 LG우플러스라든지 이런 녀석들 참 괜찮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녀석이 조금 더 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앵커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네. 좋습니다. 금융 쪽도 요새는 고배당. 좀 집중을 받고 있더라고요. 고배당 해주는 녀석들, 네. 배당 성향 한 20% 넘어가는 녀석들은 고배당주로 해가지고 야, 시장이 망했으니까 자, 죄송합니다. 시장이 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망했다. 그러니까 야, 배당 받으면서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담배라든지 KTNG라든지 네. 이런 녀석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애들은 애초에 움직임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이슈가 하나가 끼어 있어야 돼요. 걔네들 이슈는 결과적으로는 배당을 좀 잘 주고 경기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가 내려가면 그 녀석들은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닥의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자 하는 거는 글로벌적인 이슈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식품주는 우리들의 의식주 중에 식에 포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지만 이걸로는 아쉽다, 부족하다, 아쉬운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큰 글로벌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유탕면의 어마어마한 수요 증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심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미리 올라갔어요. 미리 올라가가지고 윗공기를 막고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야, 너 일로 와.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식품 쪽을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라면과 김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라면은 전년 대비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라면의 수출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이 식품 관련주, 이 경기 방어주로서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경기 방어주들, 식품주들은 주가 방어를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기술주들이 낙폭을 키워가는 시장이었지만 오늘 장에서 식품주들 굉장히 잘 방어해줬기 때문에 오늘 함께 식품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번째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종목도 많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종목에 더 관심이 가거든요. 두 번째 어떤 테마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으면은 두 번째 종목은 네.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죠? 자, 그 뜸을 오래 들여야 맛있잖아요. 자, 이 종목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오치열이 이 섹터를 건드렸다? 야, 이거는 말 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 이 종목을 누가 하냐? 하면은 다음 주에 상승 나와 있고, 이런 녀석들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야, 이거 안 오른다, 안 오른다 할 때도 이거 오릅니다. 하면은 올라가 있고, 이런 녀석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런 테마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인지라 올라가는 녀석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도 올라가는 거 한번 잡아야겠다. 그런데 이미 올라간 거 말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녀석을 잡아야겠다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배당주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나는 고배당주 우리나라 금융 쪽에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배당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고배당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국제유가가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유가가 왜 흔들릴까요, 앵커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죠. 맞습니다. 뉴스에 그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죠? 지금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인데 이 하마스 군사 조직 수장인 모하메드 데이프를 사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가지고 앵커님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군사 조직 수장이 지금 8월이잖아요. 네. 7월 중순이었나? 그때 포를 쐈습니다. 다다다다당 해가지고 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였는데 어제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하메드 데이프가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모 행렬이 사실 묻혔죠. 누구한테 묻혔냐면은 하마스 정치 지도자 또 있습니다. 또 사망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지도자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던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분이 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마스 쪽에 하마스 무장 정파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 완전 이제 고위 관리자 두 분이 거의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중동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추모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이스마일 하니에 사망해가지고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추모 행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정신적 지주 같은 그런 분이었다라고 해요. 하마스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파장이 일어나서 바로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 여파냐면은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뭔 터져도 가만히 있었죠.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치면 죄송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는 관여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 한마디로 유가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추가 이슈가 있나요? 그게 또 뭐가 있을까요? 유가 관련해서요? 그렇죠. 제가 검색하고 오기로는 네. 약간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0월 달에. 이게 불안한 요소는 계속해서 겹치게 되어 있는 네. 이슈들이 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정말 참 특이하게 허구한 날 신기하게 기술력이 좀 생기면은 시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더 생기면은 결과적으로는 매장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예전에는 기술력이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봤었는데 지금 기술력이 이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신기하게 야 석탄
그 화석연료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나고 야 한 2020년쯤 되면은 화석연료 이제 끝나서 매장량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 한 2025년도쯤부터는 전기만 써야 돼라는 말을 예전부터 들었어요. 예전부터 했었고 그런데 신기하게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감산을 회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344만 배럴 정도가 감소를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유 재고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마이너스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원유 재고량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원유가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중동 쪽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중동 쪽에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죠. 그쪽이 어마어마하게 쏟아 나오니까. 그런데 미국 쪽도 그렇고 오펙 플러스도 그렇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진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중동 전쟁이 3차까지 일어날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네. 아주 큰 리스크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우리는 투자자니까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중동에선 전쟁이 터지고 있고 뭐 야 이거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관련주들은 급등 나오고 막 상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아직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만 간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녀석들과 함께 같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는 더욱더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테마라고 하는데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유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이제는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이런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유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유가 관련주들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 오늘은 유가 관련주 두 번째 공략주로 공략 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방송 시간 딱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와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유가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이슈로 엮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뭘로 엮였었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유가 쪽에서는 네.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뭐 문제가 되는 것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지금 가장 기출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중동 쪽도 굉장히 크다. 앵커님은 대왕고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왕고래요? 네. 저는 사실 이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한 적이 없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석유랑 매장이 되어 있으면 정말 대박이지 않나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이번에 미국에서 344만 배럴이 그 감소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대왕고래 귀여워요. 네. 단어도 귀엽습니다. 그 대왕고래가 지금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쵸. 뭐 정확한 거는 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상하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예상치로는 140억 배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344만 배럴이 미국에서 344만 배럴을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거에 한 100분의 1만 생겨도 그거에 한 몇 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동해 영일만에 대한 그런 석유보다 가스가 더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것도 체크도 하고 시추도 하고 했지만 실제 가능성은 50% 미만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스 매장이라든지 뭐 석유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예전에 우리 한참 몇십 년 전에도 야 우리 7광구에 대해서 그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뭐 기술력이 부족해서 뭐 거의 이제 싹 사라졌었는데 이제는 7광구는 왜 손 안 대고 8광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 왜 영일만 이야기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대왕거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다도 저는 지금 당장 쳐다볼 수 있는 중동 쪽으로 주목을 하는 게 더 맞다. 제가 이 PPT를 넣어놓은 이유는 네. 그냥 단순하게 관련해서 이슈를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거기까진 아쉬운 종목인 거죠. 네. 참 아쉬운 그런 종목인 건데 그런데 이미 움직임을 시세 분출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중동 쪽에 뭐 하마스의 사실상 뭐 정치인과 군사조직 수장과 그런 이 두 그쪽 분들에게서는 별처럼 여겨지겠죠. 별의 그런 이제 암살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앵커님 이제 말할 시간 없습니다. 저 혼자 다 할 건데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해가지고 뭐 관련주 해가지고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녀석이겠구나 뭐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네. 2050 넷제로, 2040 넷제로 뭐 중국 해가지고 유럽, 미국, 우리나라, 뭐 일본 정말 뭐 넷제로를 하겠다, 뭐 탄소 배출 제로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쓰자 하는데 사실상 전기차 충전하는데 아무리 빨라봤자 20분이 넘어가고 20분 그쵸. 넘어가고 저속 충전을 하면은 한 2시간, 3시간 우리나라 빨리빨리 민족인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야 수소차를 좀 만들자. 우리나라 최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수소차 그 기술력 1등이 우리나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업이 뭐를 만든다? 자, 울산에 국내 최대의 수소가스 생산 시설을 건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도 묶여 있는 녀석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 석유, 가스랑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소랑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묶입니다. 에너지로 묶이면은 올 여름이 굉장히 무더위가 크게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아웃 현상 관련주로도 충분히 묶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기업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되겠지만 같이 비슷한 다른 사업들도 문어발 형태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캐시카우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기업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유가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최근 중동 지역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하니의 암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리스크가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죠. 5차 중동 전쟁 우려감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도 꾸준하게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은 유가 관련주를 살펴보자라고 두 번째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기업은 유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국내 최대 수소가스 생산시설까지 건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까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두 번째 기업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업 어떤 기업인지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